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엑시노스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이 삼성만의 그 AP를 만들기 위해서 절치부심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갤럭시 S23에는 심지어 그 엑시노스를 완전히 버리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하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이 자체 CPU 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AMD와 애플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팀을 꾸리기 위해서 AMD에서 CPU 개발을 담당하던 선임 개발자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맞다면 지난 2019년 해체됐던 몽구스 팀이 부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기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노트북과 스마트폰에서 삼성만의 자체 CPU 코어를 만들어서 ARM 코어에서 이 삼성만의 코어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한마디로 삼성이 CPU 코어 개발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CPU 코어 개발은 삼성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갤럭시만의 칩, 갤럭시만의 AP 개발과 맞물린 것으로 이 야심찬 AP는 2025년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ARM의 CPU IP가 쓰이겠지만 2년 뒤인 2027년에는 삼성만의 자체 CPU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소식의 출처는 그 톰스 하드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톰스 하드웨어에서는 그 소스를 국내 한 일간지의 영자 매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이 몽구스 팀을 해체한 게 지난 2019년입니다. 당시 관련 R&D 센터가 미국 오스틴에 있었는데요. 이 오스틴에서 이 팀을 해체함으로써 300명이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죠. 그런 지 2년밖에 안 돼서 2021년에 다시 애플 AMD 출신의 엔지니어를 규합해서 팀을 꾸렸다는 것인데 삼성이란 거대 조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라면 다시 팀을 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거대 기업이라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CPU 코어 쪽을 보면 경쟁자들이 막강합니다. ARM 칩의 경우는 저전력을 선호하는 시대를 맞아서 급격히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AP를 넘어서 애플의 M 시리즈 칩에서 보듯 노트북 등 PC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서버의 호텔이라는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그 ARM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애플 출신의 누비아를 인수한 퀄컴도 자체 CPU 코어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도 길게 보면 CPU 코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자의 면면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들을 쫓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할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엑시노스의 역사만 봐도 이는 잘 이해되는데요. 엑시노스 990은 삼성의 자체 코어인 몽구스를 탑재한 마지막 AP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갤럭시 폰에 함께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865에 비해서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갤럭시 폰 에오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고 결국 삼성은 자체 커스텀 코어를 개발하고 있던 몽구스를 해체하는 특단의 수를 둬야만 했습니다. 삼성은 그 뒤에 엑시노스 2100을 내놨는데요. 이 2100은 몽구스 IP를 버리고 다시 ARM의 CPU 코어를 탑재한 AP였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도 CPU는 성능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몽구스를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GPU가 또 문제였는데요. GPU에서 스냅드래곤에 현격히 뒤지면서 삼성은 왜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선택했던 게 바로 그 AMD와의 GPU 협업이었죠. 정리하면 지금의 엑시노스 상황은 대수술 그 자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체 CPU 코어 개발에 다시 착수하지 않더라도 이미 AMD와의 그 GPU IP 협업 부분이 발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니 또 발열이나 전력 소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골치를 앓는 상황입니다. 이런 GPU 최적화에 힘을 쏟으면서 CPU 코어 개발에도 매진한다는 것인데 이 몽구스를 해체했던 삼성이 실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다시
CPU IP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라면 얼마나 장기적 호흡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삼성은 ARM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ARM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자체 CPU 코어를 만들던 몽고스 팀 해체로 CPU에서는 다시 ARM 의존도가 커졌지만 GPU에서는 ARM 만리 대신에 AMD의 RDNA에 기반한 IP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AMD와 두루 손잡음으로써 ARM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죠. 사실 삼성은 설계 역량에서 밀린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자체 CPU IP를 개발하던 몽구스가 성과가 더디자 결국 해체됐고 요즘은 뜸하지만 한때는 외신에서 잊을만 하면 PC용 애시노스 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관련 언급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파운드리도 수율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사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비메모리 업체가 다른 업체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장 굵직굵직한 M&A 중에는 프로세서 설계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은데요. AMD의 자일링스 인수, 퀄컴의 누비아 인수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퀄컴이 ARM을 견제하고 애플의 기술 리더십에 도전하기 위한 누비아 인수를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프로세서 인류 업체들은 다양한 설계 시도의 한창입니다. AMD가 CPU에 FPGA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자일링스를 사들였죠. 마치 인텔이 지난 2015년에 그 알테라를 인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즉 FPGA 칩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더 빨라서 신규 칩 위에 동작시킬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볼 수 있고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칩의 여러 대안 설계를 가지고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칩 설계 코드를 약간 바꾼 뒤에 FPGA에 입력하면 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연성을 최대 장점으로 하는 FPGA 칩입니다. 사실 그 자일링스는 삼성전자 그 M&A 목록에 항시 올랐던 기업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자일링스를 인수했다면 삼성의 제조, 파운드리 실력에 자일링스 설계 역량을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성장할 AI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어서 시너지가 크다고 봤지만 삼성은 이 자일링스를 놓쳤던 것이죠. 이 퀄컴이 어떤 수준의 CPU를 출시할까도 업계가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바로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기에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ARM은 퀄컴의 누비아 인수에 바짝 긴장하면서 퀄컴의 소송까지 건 상황입니다. 누비아라면 자체 CPU 코어를 개발할 역량이 된다고 보고 자신의 CPU 시장 장악력에 금을 낼 수 있다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퀄컴이 과거 스냅드래곤 80X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CPU를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기술이고 기술은 곧 뛰어난 엔지니어에서 나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내부 역량만으로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애플, AMD에서 뛰어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게 만약 그 진짜 뛰어난 역량의 엔지니어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외신에 소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론 이 소식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진실이더라도 삼성의 이 정도 스카우트 정도로는 CPU 코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몽고스 해체 이후 다시 삼성이 자체 CPU 코어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